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79살 한태식 씨는 의사도 가족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돈을 적게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재산 이야기를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모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평생 남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느라 정작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지는 끝내 묻지 못했어. 그 한마디는 병실보다도 더 깊은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그 말은 가족들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성실하다는 칭찬을 받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으며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없이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후회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어쩌면 이 질문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마음보다 타인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며 내려집니다.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배우자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며 자녀에게 부족한 부모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꿈은 가장 뒤로 밀려나고 맙니다. 처음에는 잠시 미뤄두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뤄둔 꿈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고 남는 것은 그때 한 번쯤은 해볼 거리라는 짧지만 무거운 한숨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오래 남는 후회는 실패한 일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일이라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소개되었습니다. 결과를 얻지 못한 기억보다 기회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했던 기억이 더 깊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왜 그때 조금 더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를 자주 떠올립니다. 후회는 실패가 아니라 망설임에서 자라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부산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던 76살 윤성호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50살이 되었을 때부터 아내와 제주도를 천천히 걸어보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올해만 조금 더 일하고 내년에 가자. 그러던 어느 겨울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에도 현관에는 여행용 운동화가 새것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윤 씨는 그 신발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볼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던 거야.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성실함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물론 성실함은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실함이 자신의 행복을 모두 희생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감은 사람을 성장시키지만 지나친 희생은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생의 균형은 거창한 선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용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습관, 바로 그런 작은 선택들이 인생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자주 전해집니다. 노년기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사람의 행복감은 소득보다 관계와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사회적 연결과 삶의 목적이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더라도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삶은 쉽게 지치고,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오래도록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늦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늦은 것은 나이가 아니라 결심일지도 모릅니다. 65세에 처음 그림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70에 악기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으며, 80이 넘어서 손주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달력의 숫자로 멈추지 않습니다. 스스로 멈추겠다고 결정하는 순간에만 멈춥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거창한 성공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후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아직 바꿀 수 있는 내일을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언젠가 하겠다고 마음속에만 담아둔 일을 또다시 내일로 미루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 선배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일은 약속이 아니라 희망일 뿐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하루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7가지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이었고 우리의 부모였으며 언젠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후회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기대를 채우느라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은 왜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자유를 그리워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태식 씨의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 그의 아들 준호는 아버지의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빛바랜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없었지만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도 없이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던 것은 돈이 아니라 언젠가라고 미뤄둔 시간이었다. 준호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늘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했고 조금만 더 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끝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지만 내년으로 미룹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다음 달로 미룹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지만 다음 주로 미룹니다. 그렇게 미루는 동안 달력은 조용히 넘어가고 계절은 한 번씩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시간이 사라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가장 소중했던 기회들이 이미 뒤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했던 68살 강미정 씨는 은퇴 후 남편과 전국을 천천히 여행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도에 가보고 싶은 곳을 하나씩 표시해 두었습니다. 강릉의 바다, 남해의 다랭이 마을, 전주의 골목길, 지리산의 새벽 안개. 그러나 빵집은 늘 바빴고 손님이 많아질수록 두 사람은 또 한 해를 미뤘습니다. 어느 봄 남편은 심장질환으로 쓰러졌고 긴 여행은 끝내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강미정 씨는 지금도 그 지도를 버리지 못합니다. 여행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함께 갈 사람과의 약속을 미뤘다는 사실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의학에서는 건강수명이 기대수명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이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걷기,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꾸준한 사회 활동이 노년기의 신체 기능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결국 수십 년 뒤에 몸과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잃은 뒤에야 건강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은 자동차처럼 갑자기 고장 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오래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더 차오르는 것,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는 것,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것, 몸은 늘 조용히 말을 걸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의 건강과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선배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통장을 채우는 일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수첩 마지막 장에서 또 하나의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행복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일이다. 그 문장을 읽은 그는 오래 망설였던 전화를 들었습니다. 몇 년째 연락하지 못했던 대학 친구에게 처음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인생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행동 하나가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어쩌면 후회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미룬 작은 선택들이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지는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그림자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나 여행보다 더 가슴 아프게 떠올린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평생 곁에 있었지만 가장 늦게 소중함을 깨달은 존재,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대학 시절 친구인 민석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10여 년 만에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처음 몇 분 동안은 어색한 웃음만 오갔습니다. 한때는 밤새도록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직장, 아이들, 부모님의 병간호가 이어지는 동안 서로의 삶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헤어질 무렵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연락 못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너무 늦기 전에 먼저 손 내밀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 그 한마디는 준호의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가장 힘든 순간에는 결국 사람에게 기대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능력과 성취가 인생을 지탱한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 함께 웃었던 기억, 아무 이유 없이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오래된 친구의 익숙한 목소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노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사회적 관계가 삶의 만족감과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꾸준히 교류하는 이들은 외로움을 덜 느끼고 삶에 대한 의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관계를 돌보는 일 역시 건강을 돌보는 일만큼 중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합니다. 인천에서 평생 버스 운전을 했던 박성우 씨는 은퇴 후 처음 몇 달 동안 자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출근하지 않게 되자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휴대전화는 조용했고 예전에는 매일 마주하던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에 우연히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곳은 가장 기다려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 다시 나 자신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관계는 특별한 날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일을 기억해주는 일, 계절이 바뀌었다며 안부를 묻는 문자 한 줄, 함께 차 한 잔 마시자는 짧은 약속이 쌓여 신뢰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값비싼 선물보다 잘 지내시죠? 라는 한마디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준호도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들을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정이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회복시키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멀리서 찾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좋은 환경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장면은 의외로 평범합니다. 가족과 함께 웃던 식탁, 친구와 나란히 걸었던 골목길, 배우자와 마셨던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순간들입니다. 특별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가장 소중했던 기억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해도 생기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동안 잃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삶의 소중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용기,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함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긴 세월을 지나며 얻게 되는 가장 깊은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되찾는 것만으로 인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삶을 더욱 깊고 평온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더 채우는 능력이 아니라 꼭 붙잡고 있던 것을 편안히 내려놓는 용기였습니다. 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찾던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새 내린 빗방울이 잔디 위에 맺혀 있었고 나무 사이로 스며든 햇살은 마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는 신호처럼 따뜻했습니다. 벤치 하나를 지나던 순간 한 노인이 혼자 장기판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대도 없이 말을 하나씩 제자리에 올려놓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무심코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두시는 겁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기다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또 함께 둘 사람이 오겠지요. 그 말은 단순한 대답처럼 들렸지만 준호의 마음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잃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조금씩 흐려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평온한 얼굴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과 끝까지 붙잡으려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오세연이었습니다. 81살인 그는 젊은 시절 작은 목공소를 운영했습니다. 손으로 만든 가구는
오래 사용할수록 아름다워진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뒤 그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이 드러나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드러나더군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세연 씨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손수건을 꺼내 장기판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는 데만 집중했어요. 남보다 빨리 가려고 애썼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성공은 조금 남았는데 웃음은 많이 사라졌더군요. 그날 이후 그는 하루에 한 가지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원망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버릴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심리적 유연성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기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슬픔은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평생 짐처럼 등에 지고 사는 것과 기억은 간직하되 앞으로 걸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준호는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마시던 보리차를 떠올렸습니다. 뜨거울 때는 너무 급하게 마실 수 없고 너무 식으면 처음의 향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인생도 비슷했습니다. 무엇이든 가장 좋은 순간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며칠 뒤 준호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입지 않는 옷을 기부했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도 정리했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일은 처음에는 아까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할 만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안에 쌓여있던 것은 물건만이 아니라 미련과 걱정도 함께 쌓여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세연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늙으면 잃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계절입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왜 담담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공원을 나서는 길에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나무잎 몇 장이 발끝으로 천천히 떨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잎이 떨어져야 새로운 봄이 찾아오듯 인생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 새로운 평온이 찾아오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아직 자신에게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또 한 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준호는 예전과 같은 시간에 일어났지만 전혀 다른 하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고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기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였지만 그날의 속도는 이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만들어가는 습관에 더 가까웠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무너지지 않듯 하루 만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은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낸 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가장 먼저 생활 습관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몇 번이나 권했지만 늘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5분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한 달이 지나자 잠드는 시간이 일정해졌습니다. 몸이 달라지자 마음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심폐 기능 유지와 근력 관리뿐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와 기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걷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산책길에서 준호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공원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려견과 걷고 있었고 누군가는 천천히 체조를 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얼굴에는 조급함보다 여유가 먼저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은 몇 장 되지 않았지만 집 앞 골목에서 찍은 사진은 유난히 많았습니다. 화려한 풍경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은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이 더 많았단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사진을 덮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큰 행복을 찾느라 이미 곁에 있는 행복을 지나칩니다. 더 좋은 집을 꿈꾸는 동안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을 잃고 더 많은 돈을 벌려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놓치기도 합니다. 물론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력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행복을 잃어버릴 만큼 애쓰는 삶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세현 씨는 어느 날 준호에게 작은 화분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꽃이 피는 식물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초록잎만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준호는 조금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꽃이 없는 화분을 주셨습니까? 오세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꽃은 계절이 지나면 집니다. 하지만 잎은 매일 자랍니다. 사람도 꽃처럼 화려한 순간보다 잎처럼 조금씩 자라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 말은 준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인생도 매일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장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건강을 돌보고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사하는 습관이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창한 감사가 아니라 오늘 무사히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 안부를 물을 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일기장 첫 장에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을 소중히 살면 내일은 덤이 된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일이
가장 현실적인 노후 준비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맞이할 그날을 알기에 오늘을 더욱 따뜻하게 살아가는 용기였습니다. 삶의 끝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만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가장 깊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준호는 이제 그 마지막 깨달음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갔지만 준호의 발걸음은 몇 달 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쫓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를 소중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공원을 걸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으며 한 달에 한 번은 오래된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특별한 변화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졌고 마음속을 짓누르던 막연한 불안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수없이 읽었던 마지막 페이지였지만 그날은 이전과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곳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은 마지막 날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숨어 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으로 가장 중요한 수업을 남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의 끝을 외면한다고 해서 시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한한 시간을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오늘을 더 따뜻하게 살아갑니다.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가족에게 한 번 더 웃어주고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자신의 몸을 조금 더 아끼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원망하기보다 남아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남은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일과 닮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본 사람들은 오히려 내려오는 길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만 아름답게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는 얻는 것이 중요했다면 노년에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아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욕심을 조금 덜어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비교를 내려놓으면 미소가 돌아오며 용서를 선택하면 오래된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합니다. 준호는 연말이 다가오던 어느 날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앞으로의 삶에서 꼭 지키고 싶은 5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건강을 핑계없이 돌볼 것. 둘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아끼지 않을 것. 셋째, 새로운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넷째, 미루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시작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감사할 이유를 하나씩 찾을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목표는 아니었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그 5줄이 어떤 성공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은 그날 하루에 갑자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한 줄이 되고 내일의 습관이 한 문장이 되며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모여
한 권의 인생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했다면 오늘 전화를 걸 수 있고, 오래 미뤄둔 건강검진도 예약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손을 잡고 가까운 공원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이런 평범한 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배우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한 걸음을 내디디며 남은 시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나이는 우리에게 한계를 알려주는 숫자가 아니라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 어제를 붙잡느라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은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며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가장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아껴 주십시오. 그것이 후회를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시작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와 감동의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계절이 평안과 건강 그리고 웃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인생의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